하쌤입니다. 눈으로 푸는 피셋 자료 해석 문제 풀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문제는 2009년도 문제인데 이 문제를 통해서 피셋 문제 풀이에 필요한 스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리트러시 관점으로 문제를 봐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독해력과 문해력의 뜻은 다릅니다. 독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고 문해력은 독해력을 뛰어넘습니다. 글을 읽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의 글을 읽고 이제 나의 생각을 밝히는 이와 같은 능력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를 만났을 때 내가 읽습니다. 나는 조사자 또는 작성자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자 또는 작성자가 나에게 준 자료를 내가 보고서 평가하는 입장이죠. 정보 제대로 짚었나? 결론, 행동 방향 명확한가?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작성되었나? 특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 제대로 표현했나? 특정 상황에 대한 표현은 적절한가? 여기는 어휘를 많이 강조합니다. 또 계산이 필요한 경우 수치 이와 같은 것들의 계산은 정확한가?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다 상대방 단점은 잘 찾아내죠. 역시 이와 같은 자료를 만났을 때 상대방, 즉 조사자 또는 작성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 또는 진술해 놓은 것을 잘 되었나 잘못되었나 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그 잘못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방금 이 문제, 이 통계표 데이터는 실측 데이터입니다. 조사자가 실제 측정한 값을 이 통계표에 가지런하게 정리한 거죠. 상대방이 이 통계표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보고서죠. 이와 같은 통계표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즉 조사자가 이와 같이 내용을 요약해서 나에게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앞에서 말했듯이 평가자 입장에서 조사자가 이렇게 작성한 내용 제대로 되었나 하고 보는 겁니다. 기억, A지역의 전체 면적은 전체 면적입니다. 2001년 2.76제곱킬로미터 했다. 맞죠?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속이란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전체 크기 변화를 보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예가 없어야 합니다. 증가, 감소, 증가. 한 번 감소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전체 2.90 이거는 맞죠. 니은 산림면적은 산림을 찾습니다. 2001년에 A지역 전체 25% 미만이었다. 이 크기 서로 비교하는 거죠. 5, 25 그래서 5분의 1입니다. 5분의 1을 퍼센트로 표시하면 20%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25% 미만 맞죠. 2005년 55% 이상 증가했다. 2005년입니다. 이 값의 크기를 서로 비교하는 건데 55% 이상 증가 이것을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이것에 55%를 계산하느냐 이것에 55%를 더해주느냐 그 차이인데 이것이 더 쉽죠. 이것의 반은 145 또 5%이기 때문에 14 이렇게 하면 160 정도 되죠. 그러면 그 크기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맞죠? 토지 유형 중 가장 높았다. 이것은 이 값을 다른 유형과 크기 비교해서 판단하라는 얘기죠. 가장 큽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이죠. 디귿 산림면적은 2003년, 2004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얘기는 결국 이와 같은 차이값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리얼 2001년 나지 면적입니다. 전체 면적의 30% 이상 차지하느냐. 2001년
낮은 면적 이것이 전체의 30% 이상이냐?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자, 감소 증가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표현하기 어렵죠. 2005년 5% 이하에 불과했다. 2005년 자, 이 크기를 서로 비교하라는 거죠. 5% 이하 맞습니다. 미음 나지의 연도별 면적 변화폭. 자, 미음 진술에서 주의해야 할 표현은 이 폭이란 용어죠. 변화값과 변화폭 그 뜻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폭을 묻기 때문에 절대값을 봐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아니라 절대값입니다. 자, 나지와 비교할 수 있는 유형은 훼손지죠. 훼손지 변화값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이값 나지 비교하면 미음 틀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사 이슈입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 뉴스가 전체 뉴스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통계적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통계적 오류는 통계에 의한 착시 현상 또는 오판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대구 지역 그리고 신천지 관련 확진자 수 관련 뉴스가 가장 많죠. 근데 이제 무엇을 봐야 하나? 신천지 종교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이들에 의한 전염은 없을까? 이것을 봐야 한다는 얘기죠. 자, 사례를 통해서 통계적 오판 또는 오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응급 환자의 경우 치료를 받지 않고 사망한 환자, 치료 도중 사망한 환자, 이 둘을 비교하는 거죠. 치료받는다는 얘기는 어디서 치료를 받죠? 병원이죠. 그래서 병원 통계에 잡힌 환자와 병원 통계에 잡히지 않은 환자를 서로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병원 통계에 잡힌 환자가 50% 이상 많다. 그러므로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이 바로 통계적 오류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된 뉴스, 대구 지역 그리고 신천지 관련 뉴스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죠. 근데 신천지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 이들에 의한 전염 역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 밑에 기하 어쩌고 나옵니다. 성과가 향상된 직원들의 3분의 2 이상이 평소 야근을 했다. 이유는 자, 1, 2, 3, 4에서 1번, 2번, 3번은 한 번 더 물어야 합니다. 근데 4번은 이미 통계 잡혀 있죠. 직원들 출퇴근, 근태 기록이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판단하면 사장은 오판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일치 불일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PC의 언어 논리 문제인데 내가 이 문제를 책에 넣고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참 감탄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애가 있을까? 누가 조사를 했을까? 그런데 오늘 신문기사에 그대로 들어있더군요. 벌꿀의 춤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정말 참 감탄을 했습니다. 신문 원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과학 지문, 일치 불일치 여러분들이 싫어하죠. 이런 경우에는 많은 고민하지 말고 이분이 하는 얘기처럼 단어를 맞춰보면 됩니다. 대조해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항대립 구조로 보는 게 가장 쉽습니다. 이항대립은 서로 대치되는 것을 짝지어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 장점, 단점, 순기능, 역기능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개념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1번 다른 모양이냐 같은 모양이냐, 2번 양이냐 질이냐, 3번 적을수록이냐 많을수록이냐, 뭐냐 가깝냐, 4번 자 반대 방향이냐 같은 방향이냐, 5번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없다. 이와 같은 이항대립 관점으로 보고서 이 내용들을 빨리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그만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론에 따른 개념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만 확실하게 잡아주면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NCS 문제 풀이에 필요한 개념은 내가 왕초보 NCS에 거의 담아놨죠. 이 개념을 익히는 데는 2시간 정도만 걸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듈형 문제풀이 아주 쉬워지고 속도를 낼 수 있죠. 그러면 그만큼 정확도를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면접 열차 타는 거죠. 화이팅 하십시오.